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말산업 반려동물 전공 교수 양재혁입니다. 앞으로 3번의 강의에 걸쳐 말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말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살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겠죠. 약 25억 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출현합니다. 이 생물은 햇빛을 받으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때부터 지구에 산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생기더니 오존층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강력한 자외선을 맞게 되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던 중 파충류가 출현하죠. 이 파충류는 완전히 수생생활에서 독립한 동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파충류가 나오고 얼마 후에 원시 포유류도 나타납니다. 그때가 중생대였죠. 이렇게 파충류가 번성하던 중 공룡이 출현합니다. 공룡은 원시 포유류보다 나중에 출현했어요. 공룡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공룡의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가장 우세하던 동물들이 거의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집니다. 6,5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기 이후 지층부터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외계 이론인 이리듐을 가진 소행성 또는 해성 원인을 내놓습니다. 여전히 공룡 멸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멸종한 공룡은 조류가 아닌 비조류 공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류는 어떻게 그 열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새였기 때문입니다. 악어, 거북 등 중형 파충류는 살아남았고, 물새들이 살아남아서 여러 종으로 흩어졌습니다. 즉, 물과 가까운 곳에 사는 파충류들만 살아남았지요. 공룡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 주로 밤에 숨어 지내던 포유류들이 천적이 없어지면서 다양하게 흩어지면서 각자 진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다른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1859년 11월 24일 런던에서 출간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나타납니다. 하루 만에 1,500권이 완판된 책이었지요. 최초의 포유류는 시간이 흐르며 기린, 사슴, 소 등 단추류, 즉 되새김 동물이 되고, 위가 하나인 단위 동물이 되고 해양 포유류가 되기도 했지요. 이때 말도 출현하게 됩니다. 화석학적 증거에 의하면 말의 조상은 약 5,50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이때의 지질학적 시간은 중생대가 끝난 신생대인데 제3기 에오세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처음 나타난 곳은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린란드가 하나로 뭉쳐져 있던 북반구의 로라시아 대륙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이 말은 말과동물에 속했고, 속명을 미국의 고생물학자 마슈가 이오히포스라고 명하였습니다. 에오세에 살던 말이라는 뜻이지요. 최초의 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의 조상은 각각의 앞다리에는 4개의 발가락과 각각의 뒷다리에는 3개의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나뭇잎을 먹는 동물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발굴된 화석에 나뭇잎과 딸기 흔적이 남아있어서 학설이 됐습니다. 모든 동물은 진화를 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이죠. 대다수 동물이 선조보다 후대가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이를 미국의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가 발견하여 코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몸집이 커진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도 점점 몸집이 커졌고, 큰 몸을 지탱함과 동시에 천적을 피해 달아나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발가락은 가장 큰 가운데 발가락만 남기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말이 진화하는 데에는 말을 잡아먹는 천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천적 중에는 인류도 있었죠. 말이 살던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런 천적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창이라는 최첨단 산악 무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고아시아족 인류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매머드, 말, 짧은 얼굴곰 등 중대형 동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주 운이 좋은 말 집단이 베링 지역을 걸어서 서쪽으로 이주했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들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졌지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얼룩말만 남고 털이 색이 하나인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단색의 말들이 아프리카를 떠난 이유는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유와 같습니다. 모기와 흡혈파리와 같은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흡혈파리는 얼룩말이 줄무늬 때문에 말을 구별할 수 없어서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고, 단색의 말은 흡혈파리 공격으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룩말 중에 아주 독특한 털무늬를 가진 얼룩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아가지요. 울음소리가 쿠아가 하였기에 쿠아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죠. 카펫이나 박제를 만들어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서기전 3500년 무렵 오늘날 카자흐스탄 보차이 문화의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뼈 화석이 발굴되었고, 뼈의 절단면이 관절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도축 흔적으로 보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발굴됐는데 말 체내에서 유래한 지방 성분이랑 말젓 성분들이 발견되면서 가축말의 증거들을 찾았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말마저 프르제발스키 말로 발명되면서 오늘날의 가축말이 기원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죠. 프르제발스키 말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때 가축이었다가 야생으로 돌아간 말로 가축화된 말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프르제발스키 말은 포니처럼 몸집이 작고 갈기가 서 있으며 짧고 힘찬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축말과 교배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야생성이 강한 독립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가축말의 진짜 기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웠답니다. 말의 기원은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의 춘형과 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물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자연 선택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 못한 자손의 수는 줄어들고 적응한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말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어떻게 말을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